봅시다.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부터 볼게.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그 함수의 개념 했지? 얘들 함수가 한 단어로 뭐라고 했지? 대응관계. 그치? 기억나? 함수. 그래서 뭐, 요거 했었잖아. 두 개 집단 있고, x에서 이렇게 y로 대응되는 거. 그치? 여기 a, b, c가 있고, 1, 2, 3, 4가 있을 때. 그치? 뭐, 요런 거 했었지,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함수라는 이름 붙인다 이랬어.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혹시 기억나? 조건?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뭐였니? 막 내가 막 고장난 자판기로 막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 아, 안 했나? 표정이 뭐야? 아니, 표정을 보면 내가 모르겠어. 안 했니?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그 함수, 여기 함수의 뜻 안 했니? 절대값 함수까지 한 것 같은데? 했지? 아, 안 해가지고 모르겠구나.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부터잖아. 그래서 내가 함수 봐봐. 얘를 뭐라고 했냐면 정의역이라고 했고, 얘를 뭐라고 했냐면 공역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화살을 쏘기에 등장하는 애들, 얘네들 정의역, 화살을 맞게 나온 얘를 공역, 실제로 선택을 받은 얘네들 뭐라고 그래? 얘네들 치역이라고 했지. 그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만 살짝 복습하고 있어. 그리고 함수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면은 얘만 쳐다본다고 그랬어. 얘만. 그치? 얘만 쳐다보고 모두 화살을 던져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한 발씩만 던져야 된다. 요 원칙, 그치? 그래서 내가 막 고장난 자판기 이론도 막 얘기하고 대학 이론도 막 얘기하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오늘은 함수의 종류를 이제 공부할 건데, 봐봐. 여기가 조금 난이도는 있지만 상당히 중요해. 이렇게. 함수의 종류 보면은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 첫 번째가 1대1, 1대1 함수지. 그럼 1대1 함수 정의 한번 적어볼게. 1대1 함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 x1과 x2가 다르면, 이거이면 함수값이 다르다. 즉 f의 x1하고 f의 x2가 다르다 이거야. 여기 바로 뭐냐면 1대1 함수의 정의야. 그러면 내가 대응관계 한번 그려볼게. x에서 이렇게 y로 대응되는 거, 요 a, b, c, 1, 2, 3, 4 이게 대응이 되는 거. 요게 함수 f인데, 요거 한번 물어볼게. 이거 함수니 아니니? 그거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함수 맞지? 함수가 성립이 되려면 얘만 쳐다본다고 그랬어? 함수가 되려면 얘만 쳐다봐가지고 모두 쏘고 한 발씩 쐈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얘는 함수가 맞아. 얘는 분명히 함수가 맞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1대1 함수이냐 물어볼게. 1대1 함수. 1대1 함수인가 묻는다면 얘는 아니야. 그렇지?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여기가 뭐, 그렇지? 여기가 여자들이고 여기가 남자야. 그렇지? 그러면 이 x 값이 다르면 그 함수 값이 달라야 돼. 그러니까 뭐 커플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다 얘한테 화살을 던지고 있잖아. 그치? 이런 구조가 너무 안 된다는 얘기지. x 값이 다르면 그 함수 값이 달라야 돼. 하나로 이렇게 몰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런 거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 그렇지? 그럼 그래프에서 판단 볼게. 그래프에서의 판단.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그래프에서의 판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하나 또 배웠던 것만 살짝 복습하면은,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는 그래프에서 뭐로 판단한다? 세로선을 긋는다. 기억나니 혹시? 그래서 원 막 얘기했잖아. 이 원이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원은 함수가 될 수 없다고 그랬지? 우리가 원함수라고 하는 거는 들어볼 수 없다고 그랬어. 왜냐면 하나의 x값, 여기 x1이라는 애가 있어. 하나의 x값이 지금 무려 화살을 몇 개, 두 개를 던진다는 거지. 여기 y1과 y2한테. x값이 하나에 대응되는 게 y값이 몇 개 나와? 두 개 나와. 그럼 얘네 대응관계가 뭐였냐면 x1이라는 애가 y1과 y2 화살을 이렇게 두 개 쏘는 구조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다 이랬잖아. 함수가 되려면 모두 쏘고 반드시 한 발씩 쏴야 되는데 얘는 두 발 쏘고 있으니까 얘는 안 되겠지? 그치?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함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세로선을 그린다고 그랬지? 세로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된다 이랬어.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그게 이제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었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그래프에서의 판단은 가로선을 그어. 그치? 왜 가로선을 긋냐면 1대1 함수가 아닌 거에 가장 대표적인 예, 그게 바로 2차 함수거든. 2차 함수. 2차 함수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이거 2차 함수지. 2차 함수 한번 아무거나 그려볼게. 2차 함수는 당연히 함수야. 2차 함수잖아.
그치? 이름이 이차함수잖아. 그런데 얘가 왜 1대1 함수가 아닌지 얘기를 해보면 여기 하나의 y가 y1 얘가 나오는 그때 x 값이 두 개가 있어. 그렇지? x1을 집어넣어도 y1이 나오고 x2를 집어넣어도 y1이 나오지. 그럼 얘는 대응관계로 그리면 어떤 그림이야? x1이라는 애가 있고 x2라는 애가 있는데 둘 다 지금 누구한테? y1이라는 애한테 화살을 던지고 있는 구조 아니니? 대응관계가. 그렇지? 그러면 얘는 요런 그림이잖아. 요런 그림이 나오면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고. 되겠니? 그래서 가로선을 걷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가로선을 걷을 때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치? 두 점에서 만나면 뭐가 될 수 없다?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고. 알겠니? 함수인지 아닌지는 세로선을 거서 확인. 1대1 함수인지는 가로선을 거서 확인한다. 알겠니? 그럼 봐봐. 가로선을 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프에서는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 예전에는 이거를 단조롭게 올라가는 함수, 단조롭게 내려가는 함수, 뭐 단조 증가 함수, 단조 감소 함수 막 이렇게 이름 붙였거든.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내려갔다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면 절대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고. 함수가 쭉 증가하는 형태거나 쭉 내려가는 이러한 형태가 나와야지만 가로선을 걷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되겠니? 그래서 거기 217페이지에 보시면 내가 말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 그게 1대1 함수에 관한 내용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 볼게. 1대1 함수 했고 이제 1대1 대응 두 번째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모든 시험지에 얘는 무조건 하나가 들어가 있어. 문제가. 게다가 난이도도 조금 있게 나와. 봐봐.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대응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1대1 함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 1대1 함수 요건을 충족을 하면서 추가적인 요건이 뭐가 붙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공역과 치역. 그럼 공역이 뭐였니? 공역은 화살을 맞기 위해 나온 애들. 그치? 치역은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 그러면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우리 대응 관계로 봤을 때 여기 A, B, C가 있어. 여기 Y가 1, 2, 3, 4가 있어.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이렇게 대응 관계가 됐어. 그러면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지? 당연히 함수잖아. 모두 쏘고 한 발씩. 그러면 1대1 함수니 아니니? 1대1 함수. 안녕하세요. 네. 아, 예. 봐봐. 그러면 지금 얘는 여기 앞에서 봐봐. 얘랑 좀 비교해봐야지.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왜 갈려? 봐봐. 지금 1대1 함수 지금 뭐라고 그랬니? 요런 그림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렇지? 얘는 그런 그림이 아니잖아. 맞니?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그렇지? 헷갈리면 안 돼. 네. 다시 봅시다. 그럼 여기서 봐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했고, 함수는 되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 얘도 충족하지. 그치? 그런 다음에 1대1 대응까지 볼까?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지 볼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니? 1대1 대응은 지금 추가적인 요건이 뭐냐면 얘까지 성립이 돼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래서 공역은 누구냐면 화살을 맞게 나온 애들이니까 1, 2, 3, 4지. 치역은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이야. 얘네들이잖아. 2, 3, 4. 그러니까 지금 얘는 선택받지 못한 애. 이런 애가 있으면 되는데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까지는 안 돼. 그치?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우리가 뭐 남녀로 얘기하면은 올 회피해야 돼.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요게 대응 관계에서의 판단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그래프에서 판단인데 그거에 관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이따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가 이제 항등함수가 나와. 이제 그 항등함수를 봅시다. 항등함수는 우리가 이제 쉽게 기억을 하자면 얘는 뭐로 생각한다면 거울. 그렇지. 거울이 뭐니? 거울이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는 거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대응 관계로 봤을 때 x에서 이제 y로 이렇게 대응이 될 건데
거울이야. 그러면 1은 1한테, 2는 2한테, 3은 3한테 이렇게 대응이 될 수밖에 없지. 그치? 이게 바로 뭐냐면 항등함수라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x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어? x가 들어가면 당연히 x로 튀어나오는 거. 일종의 거울이지? 여기 바로 항등함수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상수함수라는 게 있어. 상수함수. 이 상자는 그 상록수 할 때 그 상자야. 그러니까 고정된 수지. 고정된 수가 나오는 함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지. x하고 지금 y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지금 a, b, c, 1, 2, 3, 4야. 그렇지? 여기 여학생 3명 있고 남학생 4명 있는데 여기가 1번이 뭐 차은우, 막 열심히 외우잖아. 뭐 차은우 함수라고. 다 그러면 다 일로 쏠리겠지? 그치? 이런 게 바로 상수함수 아니니? 그치? 이런 거. 한번 봐봐. 지금 우선 개념만 살짝 얘기했고, 우리 그 필수의 6번 가볼게. 필수의 6번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고, 지금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이거야. 먼저 1대1 함수 볼게, 얘들아. 1대1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한다? 얘잖아. 그럼 그래프 모양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구조가 나와야 돼. 그럼 1대1 함수는 몇 번? 기억되지? 기억은 쭉 내려오잖아. 기억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도 가능해. 리을도 가능하잖아. 리을도 쭉 내려오는 형태 아니야? 그 다음에 미음도 가능하지. 그치?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기억하고 리을하고 미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2번 가볼게. 1대1 대응은 좀 신경 써야 돼. 1대1 대응은 추가적인 요건이 뭐가 붙어? 공역과 치역 같아야 돼. 그러면 기억은 돼, 안 돼? 우리가 봐봐. 이거를 볼 때 봅시다. 좀 봅시다. 기억부터 보면은 기억의 그래프는 이런 식이 돼 있어. 그래프가 이런 그림. 니은번은 이런 그림. 디귿번은 이런 그림. 그 다음 리을번은 이렇게 돼 있지? 그럼 1번부터 갑시다. (1대1) 함수는 기억 가능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누구? 리을 가능하다고 그랬고, 미음 가능하다고 그랬지. 그지?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1대1 대응 가볼게. 1대1 대응은 얘들아, 우리가 뭘 판단해야 되냐면 공역과 치역 같은지 확인해야 돼.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서의 공역은 화살을 맞기 위해 나온 애들이야. 여기에 있는 y값 전부가 다 화살을 맞게 나온 애들이지. 그럼 치역은 판단 어떻게 해 우리가? 치역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이야.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은 우리가 항상 치역은 우리가 그림자로 생각하면 돼. 치역. 치역은 뭐와 같다? 그냥 그림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y축에다 빛을 쏴. 수직 방향으로, 양 방향으로 빛을 쐈을 때 그림자가 어디 나타나는지, 그게 바로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이니까. 얘는 전부 다 나타나잖아, 그림자가. 이쪽으로 빛을 쏘고 이쪽으로 빛을 쐈어. 그림자가 나타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얘는 된다는 거야. 공역과 치역 같지. 조심할 게 리을이야. 얘 되니 안 되니? 그림자가 어디 나타나? 빛을 쐈어. 그러면 여기 양수인 부분만 그림자가 나타나지. 음수인 쪽 그림자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얘는 공역과 치역이 다른 경우지. 공역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선택을 받기 위해 나온 애들이야. 모든 실수야. y값들, 이 전부. 그치? y값들 전부가 선택을 받기 위해 나왔는데,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은 양수만 선택을 받았지. 공역과 치역이 다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까지는 안 돼. 리을은. 그럼 미음은 돼, 안 돼? 되겠지? 지금 공역이 전체인데 빛을 쐈어. 양방향으로. 그럼 여기 그림자 다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잖아. 얘는 공역자 같은 경우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기억하고 누구? 미음만 된다 이거야. 리을이 빠져. 되니? 그 다음에 3번. 3번은 상수함수를 골라버려. 상수함수 뭐였지? 이거 차은함수라고 했잖아. 어떤 값을 투입하는지 간에 고정된 수가 나와야 돼. 그게 바로 얘 아니야, 니은. 그치? x가 어떤 값을 투입하든지 간에 y값은 항상 고정된 요 값으로 나오지. 그치? 이게 바로 상수함수고.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항등함수지. 항등함수는 미음이지.
여기가 지금 2,2라고 돼 있어. 원점 지나면서 2,2 지나면 얘는 y는 x란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고 3 들어가면 3 나오고 4 들어가면 4 나오고 이거 아니야? 상등함수가? 그렇지. 됐니? 함수의 종류. 그 다음에 필수의 7번 가봅시다. 필수의 7번을 보시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돼 있지. 지금 이게 정의역이야. 정의역이 뭐냐면 마이너스 2에서 3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공역이지. 공역이 1에서 11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지금 문제가 뭐니? x에서 y로의 함수야. 얘가 화살을 던지는 애, 얘가 화살을 맞는 애지. 얘가 화살을 던지는 애, 얘가 맞는 애야.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지. 그랬을 때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 누가? fx가 ax 플러스 b인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야. 근데 지금 a가 양수다 이랬어. a가 양수다. 얘들아, a가 양수란 얘기는 기울기가 양수인 거야. 기울기가 양수면 직선이 어떤 모양 나와야 돼? 기울기 양수면 오른쪽 끝에 올라가야지. 이런 직선 아니야? 이런 직선 아니야? 이런 직선인데 내가 관심 있는 거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3이야. 다른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만 관심이 있는 거야. 다른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관심이 있어. 직선인데. 그렇지? 됐니? 요거지. 그랬을 때 여기 어딘가에 y축이 이렇게 있겠지. y축이 있을 건데 지금 1대1 대응이 되려면 무슨 요건을 충족해야 돼? 1대1 함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지? 정의가 이거니까. 그러면 먼저 1대1 함수 요건을 충족하니 안 하니? 그거부터 물어볼게. 하지. 1대1 함수는 뭐라고 그랬지?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구조가 나오면 된다고 그랬어. 얘 쭉 올라가잖아. 되지? 얘는 충족을 해. 그럼 얘는 충족하고 이제는 뭐냐면 얘가 남았어. 공역과 치역 같아야 돼. 공역은 지금 문제 주었잖아. 얘가 공역이잖아. 얘가 지금 현재 공역이지. 그렇지. 공역이 얘야.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계산한다? 치역은 그림자라고 그랬지. y축이 여기 존재하고 빛을 쐈어. 그림자가 어디 나타나?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아니야? 이게 그림자 아니니? 이게 치역 아니야? 실제로 선택을 받은 y값들. 실제로 선택을 받은 y값들인데 얘가 공역과 같아야 돼. 그럼 요 지점이 얼마라는 얘기야? 1이고 요 지점이 얼마? 11. 됐지? 끝난 거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요 점의 좌표가 마이,1이 된다 이 얘기고 요 점의 좌표는 3,11이 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두 개의 점을 칠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해볼게. 마이,1을 칠하니까 1은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게 될 것이고 3,11을 칠하니까 11은 3a 플러스 b가 되겠어. 됐니? 빼볼게. 밑에 수를 빼. 그러면 10은 12 5a니까 a 값은 2가 될 거고 b는 5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a, b 확정시켜 주시면 되겠지. 할 수 있겠니? 기본 문제야 이거. 그치? 그래서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라고? 1대1 대응의 정의는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뭐 같아야 돼? 공역치역 같다. 그걸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필수제 8번 가볼게. 필수제 8번. 필수제 8번을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하고 g가 있는데 f는 항등함수. 8번 보시면 f는 항등함수.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없네. g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랬어. gx가 마이너스 3일 때 f5 더하기 g의 마이너스 1을 구하시오. 얘들아, gx는 무슨 함수니? f는 항등함수래. 그럼 fx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x 거울이니까 x가 들어가면 x가 나온다 이 얘기지. f가 지금 항등함수라는 얘기인데 항등함수 거울이라고 했잖아.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고 x가 들어가면 x가 나오는 거. 이게 바로 항등함수야. 그럼 얘는 보자마자 얼마야? 5인 거 알 수 있지. F5는 5겠지. 거울이라며. 5 들어가면 5 나오고 1 들어가면 1 나오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gx는 상수함수지. 어떤 x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마3이래.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이 마3이야. 답이 나왔지. 이지 뭐야.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한번 볼게. 함수의 개수. 우리가 이제 봐봐. 공수원에서 뭘 배웠냐면 순열 조합을 배웠잖아. 그게 이제 개정 과정에서 그리고 넘어간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옛날에는 순열 조합이 함수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았단 말이야. 비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냐 공수원 쪽으로 순열 조합을 돌렸지. 이제는 요거를 마음껏 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무슨 공식처럼 나와 있어. 221페이지 보시면 함수의 개수, 뭐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상수 함수의 개수 뭐 줄줄이 나와 있는데 요거 잠깐만 정리해 볼게.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그럼 요거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어떤 x라는 집합이 a, b, c야. y가 있어. 1, 2, 3, 4야.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f. 이거의 개수야. 그냥 함수의 개수야. 함수가 되기 위한 개수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원칙만 준수하면 돼?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써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한 발 써야 된다. 이 원칙만 준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던질 수 있는 건 가지수 몇 가지? 1, 2, 3, 4 네 가지잖아. 그치? 아니 A가 던질 수 있는 가지수는 1, 2, 3, 4 네 가지잖아. 그럼 A가 1로 던졌어. 그럼 B는 몇 가지? 세 가지? B 이렇게 가면 안 되니? 함수인지 아닌지는 얘네만 쳐다보는 거잖아. 모두 쏘고 한 발씩. 일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B도 네 가지야. 그러면 C도 네 가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 4의 세제곱까지가 나와. 함수인지 아닌지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고3 올라가면 확통 시간에 배우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중복 순열이라고 그래. 이거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하니까 우리는 실제로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확통 가면 이거를 나중에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 뽑는 경우 4의 세제곱으로 계산한단 말이야. 이렇게 바로 계산한단 말이야. 이건 확통에서의 얘기고 이거는 지금 알 필요 없지만 이렇게 실제로 계산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어렵지 않잖아. 이거는 함수인지 아닌지는 모두 쏘고 한 발씩 걔만 준수하면 되니까. 그럼 두 번째 이제 1대1 함수 볼게. 1대1 함수의 개수를 볼 건데 얘는 결론부터 우선 얘기하시면 얘는 뭐가 되냐면 순열과 관련이 있어. 우리가 공수원에서 배웠던 순열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봐봐. x에서 y로 대응이 될 거지. 똑같은 그림 그려볼게. a, b, c, 1, 2, 3, 4야. 그럼 x에서 y로 이렇게 대응 관계가 될 건데 얘가 1대1 함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a부터 택합시다. a 몇 가지? 네 가지. 그치? A가 1을 딱 쐈어. 그러면 B는 1한테 이제 못 가. 1대1 함수 정의가 뭐였어? 1대1 함수 정의는 X값이 다르면 그 함수 값이 달라야 돼. 그렇지? 남녀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다르면 그 파트너가 그지? 커플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로 쏠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갈 수 없는 게 바로 1대1 함수 아니야? 그러면 B는 몇 가지? B는 3가지가 돼. 그러면 C는 2가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24가지가 나오겠지, 함수가? 되니? 그럼 얘를 기호로 적으면 이렇게 돼. 기호로 적으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순서가 있게 3개를 뽑는 거 아니야? 기호로 쓰면 되겠지. 4P3. 이렇게. 4P3이잖아. 되니? 그럼 이제 세 번째는 1대1 대응은 어떻게 돼? 1대1 대응이 되려면 우리가 이런 거지. x에서 y로 대응이 될 때 여기가 a, b, c면 이렇게 인원수가 동일해야 되지.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올 합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얘가 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세 가지. 얘는 두 가지. 얘는 한 가지. 즉 3팩토리얼. 이게 나오지. 얼마? 6가지가 나온다. 되니? 그럼 이제 네 번째. 항등함수의 개수 볼까? 항등함수는 얘들아, 우리가 대응관계 개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뭐 사랑의 짝대기 생각하면 돼. 그치? 커플을 정할 때. 그치? 하나, 둘, 셋 했을 때 딱 마음에 드는 커플한테 이렇게 사랑의 짝대기를 던지는 건데 그 장면, 그 하나의 장면이 개수 한 개야. 항등함수는 그냥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얘는 항상 한 개야. 항상 한 개. 왜냐면 이거밖에 없잖아. 거울이라고 그랬잖아. 항등함수는. 그럼 여기 1, 2, 3이 있으면 거울이야. 얘는 1, 2, 3. 어떤 장면이냐면 딱 요 장면밖에 없어. 그치? 하나, 둘, 셋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장면이 얘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개야. 항등함수는 개수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수함수 가볼게. 상수함수 개수가 몇 개일까? 이런 것만 예를 들까? X가 있고 여기 A, B, C가 있어. 그리고 Y가 있어. 1, 2, 3, 4가 있어. 그러면 이제 커플을 정하려고 하나, 둘, 셋을 딱 했어. 그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몇 가지? 하나로 쏠리는 거라고 그랬잖아. 하나로 쏠리는 장면인데 1로 모조리 쏠리는 요 장면 하나, 2로 쏠리는 장면 하나, 3으로 쏠리는 장면 하나, 4로 쏠리는 장면 하나. 몇 개? 4개가 되지. 그치? 되겠니? 봐. 거기 우리 책 보시면 무슨 공식처럼 나와 있지만 별 내용이 없다고. 그치? 실제로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네, 517번 가볼까? 요거 하나 볼게. 좀 특이한 함수가 내신은 오히려 이게 많이 나와. 그치? 5번이 상수함수고 6번이 바로 뭐냐면 6번이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지.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야. 그게 바로 517번 가볼게. 517번 보시면 연습 문제. A, B, C가 D이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 A, B, C가 있고 얘가 D, E가 있어. 여기서 이렇게 대응이 될 거야.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았으면 좋겠어. 여기서 공역 누구야? 공역은 D하고 E 아니니? 화살을 맞기 위해 나온 애들. 치역은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 그런데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은 어떤 경우니? 얘네들이 골고루 적어도 한 발씩 맞아야 한다는 얘기잖아. 쉽게 얘기하면은. 그 얘기 아니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만 제외하면 돼. 전체에서 이거는 이렇게 두 개짜리일 때는 전체에서 빼는 게 편해. 전체에서 뭐냐면 하나로 쏠리는 경우, 이런 경우만 아니면 되잖아. D로 다 쏠리거나, 그제? E로 다 쏠리거나. 그 경우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냐면 치역이 한 개인 경우만 좀 빼주면 되겠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봅시다,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 지금 전체라고 하는 거는 함수야? 그럼 얘가 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전체 가지수 몇 가지? 2의 세제곱까지. 그 중에서 뭘 빼면 되는 거야? 하나로 쏠리는 경우 2가지 빼주시면 되지. 정답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되겠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역, 지역 같은 함수까지 했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쪽 한번 넘어갑시다. 합성함수 한번 가볼게. 이제 합성함수는 뭘 의미하냐면 말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건 뭐니? 두 개의 집단의 대응관계지. 이제는 뭐냐면 함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요 X라는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Y라는 집단이 있어. 여기 A가 이렇게 B에 대응이 되는 요걸 우리가 함수 F라고 이름 붙였지? 함수의 이름은 F부터 시작하잖아. 펑션의 약자니까.
그래서 함수가 제 이름 붙일 때 F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F, G, H 막 이렇게 이름 붙여. 그럼 이제는 뭐냐면 합성함수는 하나의 집단이 더 등장을 해. 함수가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 그치? Y에서 Z로 대응되는 걸 우리가 G라는 이름 붙여볼게. 그럼 여기서 B가 C에 대응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요 관계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요거지. 요 두 사이의 관계만 배웠는데 이제는 한 개의 함수가 더 추가가 된 거야. 그러면 얘를 기호로 한번 적어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 스몰 a라고 하는 거는 얘는 f라는 함수를 만나서 누구의? b에 대응이 됐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b라고 하는 거는 이 b라고 하는 거는 g라는 함수를 만나서 누구의? c에 대응이 됐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서 이 b는 얘잖아. b 대신에 얘를 쓱 집어넣어볼까?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서 g라는 함수 안에 fag 얘가 c에 대응이 된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니? b가 얘니까 b 대신에 얘를 집어넣은 거야. 문제없니? 그럼 봐봐. 얘를 해석해볼게 이제. 스몰 a가 최초로 들어가서 f라는 함수를 만나고 g라는 함수를 만나서 결국 누구의? c에 대응이 됐지. 그리고 a라는 애가 f라는 함수 한번 거치고 g라는 함수를 거쳐서 결국 c로 대응이 됐다 이거야. 요건데 여기서 새로운 기호가 등장해. 그렇죠? 새로운 기호. 물론 이렇게 적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지. G 합성 F 이렇게. 얘를 이렇게 적기로 약속을 한 거야. 옛날엔 요거를 뭐 서클 막 이렇게 읽기도 했는데 지금 그냥 합성 이렇게 읽으면 돼. G 합성 F의 A. 얘는 C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지. 해석하면은 이 A라는 애가 F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G를 만나서 결국에 누구의? C에 대응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치? 이게 바로 합성함수다. 그치? 함수가 두 개 합쳐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게 합성함수의 개념이고, 합성함수의 성질 한번 잠깐 볼게. 성질과 관련해서 중요한 성질이 나와? 거기 첫 번째 볼까? 225페이지 나와? 225페이지 보시면은 처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세 함수가 있대. F라는 함수, G라는 함수, H라는 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거는 G 합성 F하고 F 합성 G하고 같지 않다는 거야. 이거 우리 뭐라고 하지? 이거를 집합에서 배웠잖아. 자리 바꾸면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 자리 바꿈. 교환 법칙. 그치? 그러니까 합성 함수는 중요한 게 뭐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럼 이거는 증명은 따로 우리가 뭐 공부해야 될 부분은 아닌데 한번 해볼게 얘들아. 봐봐. fx가 x 빼기 1이야. gx가 x제곱이야. 두 개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 실제로 얘가 달라. 그럼 얘는 뭐냐면 우리가 요 기호에 의하면 g라는 함수 안에 fx가 들어간 거지. 이렇게. 뭐의 의미는? 얘는 f라는 함수 안에 gx가 이렇게 들어간 거지. 됐니? 각각 해볼 거야? 그럼 얘는 fx가 얘니까 얘는 g라는 함수 안에 fx가 x 빼기 1이거든. 얘가 들어간 거지? 되니? fx가 얘니까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gx의 약속은 뭔데? gx의 약속은 어떤 x가 들어가면 걔를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들어갔어. 얘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뭐로 해야 돼? x 마이너스를 제곱해야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gx의 약속이 뭐냐면 뭐 어쩌구가 들어가면 어쩌구를 제곱하라 이 얘기잖아. 그럼 얘가 들어가면 얘를 제곱해줘야지. 그 다음 요거 적어봅시다. gx는 x제곱이야. 그럼 얘는 f라는 함수 안에 x제곱이 이렇게 들어간 형태지. 됐니? 그럼 여기서 f는 약속이 어떻게 돼? 어쩌구가 들어가면 그 어쩌구에서 1 빼라 이 얘기지? 그럼 얘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1 빼주시면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x제곱 빼기 1이 돼. 두 개가 같아 달라? 다름을 확인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합성함수는 뭐가 성립이 안 돼?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야. 자리 바꿈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집합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됐잖아. A 교 B하고 B 교 A랑 똑같지? 집합은 성립이 됐지만 합성함수는 교환이 성립이 안 된다. 첫 번째 중요한 성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결합 법칙이지. 두 번째는 F 합성 G 합성 H. 얘를 먼저 한다는 거야. F하고 G를 합성을 한 다음에 H를 합성한 거. 얘하고 G하고 H를 먼저 한 다음에 F를 합성한 거. 얘는 결과가 같아. 그치?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결합법칙이라고 하지, 결합법칙. 그래서 결합법칙은 성립이 된다, 이거. 특이하게. 결합법칙은 계산의 순서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지? 얘를 먼저 하나, 자리 바꿈만 하지 않는다면, 교환만 하지 않는다면은, 같다는 거야. 그치? 거기 보시면, 봐봐. 우리 책에 나와 있지? 그 다음 거기 3번 보시면 예외적으로, 3번이 좀 특이하지? 이런 말이 있을 거야. F 합성 I. 이게 I라는 거 보이니? 얘랑 I 합성 F. 얘는 F다. 이거 보여? 세 번째, 괄호 3번. 지금 225페이지에 괄호 3번 보이니? 그렇지? 그럼 여기서 I가 뭔지 알아야 돼? I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항등함수라고 그래. 항등함수. 항등함수 아까 전에 배웠어. 뭐였니? 거울.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I를 보통 항등함수라고 표현하는데 이 I라는 함수는 X가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 X가 나와. 거울이니까. 이거지. 이게 바로 항등함수잖아. X가 들어가면 X가 나오는 거. 그럼 얘부터 한번 표현해볼까? 얘는 F라는 함수 안에 IX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 얘는 I라는 함수 안에 FX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두 개를 비교해볼 거야. 그럼 얘는 IX는 뭐라고 그랬어? X지? 거울이니까. 그럼 얘는 FX가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얘를 하나로 볼게. 얘를 동그라미라고, 네모라고 보면은 I의 네모는 뭐가 나와야 돼? 거울이니까. 그냥 FX가 튀어나와야 되지. 확인했잖아. 같잖아. 그렇지. 예외적으로 원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누구랑 합성함수, 항등함수하고 합성을 했을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이 된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원래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아. 그런데 누구하고? 항등함수하고는 교환법칙이 성립이 된다. 그 내용이지. 거기 책에 나와 있지, 얘들아? 그런 내용이야. 갔다 오시고. 왜? 그 다음에 거기 문제 좀 봅시다. 필수제 9번 가볼게. 우리가 합성함수 쭉 끝내고 좀 쉬었다 할게. 봐봐. 일단 역함수까지 어떻게든 우리가 마무리 짓는 게 목표라서. 필수제 9번 가볼게. 필수제 9번 보시면 지금 F라는 애는 X에서 X로 대응이 되지. 지금 오른쪽 그림 것 같다. 그럼 여기 보시면 X 0, 1, 2, 3 0, 1, 2, 3 이렇게 돼 있지. X에서 X로 0, 1, 2, 3 0은 0한테 이렇게 돼 있지. 얘 일로 가고 얘 일로 가고 얘 이렇게 되는 이러한 대응 관계야. 그럴 때 1번부터 가볼게. F의 2지. 그치? 2라는 애가 지금 F라는, 요게 지금 F라는 함수야. 2라는 애가 F에 의해서 누구 대응돼? 3에 대응되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이제. F, 합성, F의 얼마? 2야. 그럼 얘는 같은 의미가 뭐다? F라는 함수 안에 F의 2가 들어간 거지. 우리 친숙한 기호는 요 기호보다는 요게 더 친숙하잖아. 그치? 얘가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돼. 같은 기호야. 그러면 F2는 앞에서 거의 3이잖아. 얘가 3이니까 얘는 F의 3과 같다. 그럼 F의 3은 또 어디로 가? 3이라는 함수는, 3이라는 애는 1로 대응되지. 이렇게. 되겠니?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게. F, 합성, F, 합성, F. 이거의 2지. 그럼 얘는 앞에 거부터 해볼까? 얘는 F라는 함수 안에 F의 2가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했을 때 1이 나왔어. 그럼 얘는 F1이지 뭐야? 요 값이 얼마? 1인 거 알았으니까 앞에서. 그럼 F1은 얼마가 된다? 1의 함수값은 3으로 가지. 이렇게. 답이 나왔지. 그치? 합성함수의 개념만 알면 되겠어? 그러면 1번 답은 나왔어? 1번 답은 3 더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7 되겠네. 1번 답은 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은 F 합성 F의 치역을 구하라 이랬어. 치역은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이잖아.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돼? 다 해봐야 돼, 이거. 그치? F 안에 F0, 최초로 들어간 애가 0이야. 그 다음 최초로 들어간 애가 1일 때, 최초로 들어간 애가 2일 때, 최초로 들어간 애가 3일 때. 요 세 개를 다 해봐야지. 네 개를 다 해봐야지. 그렇지? 그럼 F0은 0이잖아. 0은 0한테 가지. 그럼 얘는 F0과 같고, 얘는 F0은 다시 0이지. 이것도 봅시다. F1 얼마? F1은 3이지. 얘는 F3과 같아. F3은 누구야? 1로 가지. 그 다음에 요거 볼게. F2. F2는 2는 누구한테 3으로 가? F3과 같지? F3은 당연히 1로 가지. 그 다음에 요 알맹이 F3. F3은 1이지? 그럼 F1은 3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지. 요놈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치역이 되는 거다. 그래서 치역은 0, 1,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 그 다음에 필수예제 10번 넘어가 봅시다. 필수예제 10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니? F합성 G하고 G합성 F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지. 그러니까 원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 원래는 성립이 안 돼, 교환이. 근데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성립하도록 미지수 A 값을 한번 정해봐라. 이런 문제지, 문제가. 그래서 원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근데 예외적으로 성립하게끔 A 값을 한번 정해봐라. 이런 내용이야, 문제가. 그러면 필수의 10번 가보시면 지금 fx ax 더하기 3 그 다음에 gx 마이너스 x 플러스 4야. 근데 지금 f 합성 g하고 g 합성 f가 같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치? 같게 되게끔 a 값을 정해봐라. 그럼 얘는 뭐냐면 f라는 함수 안에 gx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 얘는 g라는 함수 안에 fx가 이렇게 들어간 거지. 되니? 맞잖아, 기호의 의미가. 그러면 gx가 얘니까 쑥 집어넣어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라는 함수 안에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되고. 맞지? 그러면 fx 약속 볼까? fx는 어떤 x가 들어가면 거기다 a 곱하고 3을 더하래. 그럼 얘를 하나로 봐야지. 하나로 보면은 얘는 뭐가 된다? 요 놈에다가 a를 곱해 주시고 a를 곱하고 3을 더하라. 이런 내용이지. 되니? 이걸 하나로 보면 이거에다가 a 곱하고 3 더하라며. 됐니? 그 다음 이거 볼게. 두 번째 g합성 f 봅시다. 그럼 얘는 g라는 함수 안에 fx가 들어갔어. ax에 더하기 3 얘가 들어갔지. 됐니? 그럼 여기서 g라는 함수 약속 볼게. x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 곱하고 4 더하는 거야. 얘한테 마이너스 1을 곱하래. 얘한테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4를 더하라. 이런 내용이지. 되니? 이게 같아지고 싶다 이 얘기잖아. 이게 같았으면 좋겠다. A 값 정해봐라. 이거 전개해 주시면, 잠깐만 여기 AX 빼먹었네. 그럼 이거 같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AX에다가 그 다음에 4A에 플러스 3 얘랑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1이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얘는 어차피 없어질 놈이고, A 값 얼마 나와?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지. 되니?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끔 미지수 값을 한번 정해봐라 이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내신 문제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필수의 11번인데 요거 한번 봅시다. 1번과 2번을 내가 해볼게. 함수 찾는 문제지. 얘도 내신에 나오면 거의 그냥 필수 유형이야. 기본 문제. fx x 플러스 2 gx 3x 플러스 1 hx 구하라 이거야. 그럼 1번 보시면 f 합성 hg gx 요걸 만족하는 hx 새로운 함수 찾는 거야. 그럼 요거부터 1번부터 가볼게. 그럼 요거의 의미는 뭐다?
f라는 함수 안에 hx가 이렇게 들어간 거지. 얘가 gx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지. 여기까지. 그러면 hx는 모르는 거고 gx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3x 플러스 1 됐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지금 현재. 우리가 f의 약속 볼게. f의 약속은 뭔데? 어떤 x가 들어가면 그 x에다가 2 더하는 거야. 그럼 얘를 하나로 보시면 hx가 들어갔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니? hx에다가 뭘 더해야 된다? 2를 더해야 된다 이거잖아. 그렇지? 얘를 하나로 보면 여기다 2 더하는 게 바로 f의 약속이니까 얘가 3x 더하기 1이더라. 그럼 hx가 나오지? hx는 3x 얼마가 되는 거야? 빼기 1 되지. 되니? 답 나왔잖아. 1번 답 구했지. 1번하고 좀 비교할 게 2번이야. 그러니까 1번은 뭘 구하는 거냐면 이 알맹이 들어간 함수를 찾는 게 바로 1번이었고 2번은 거꾸로 된 거야. 겉에 있는 함수. 2번 가볼게. 2번 보시면 얘는 H 합성 F의 X지. 얘가 GX 얘를 만족한대. 그렇지. 얘를 찾아놓은 거야. 그럼 얘 다시 한번 적으면 얘는 뭐냐면 H라는 함수 안에 FX가 이렇게 쏙 들어간 거지. GX 이거 아니니? 앞에 거는 요 알맹이 들어갈 함수를 찾는 거고 요 문제는 밖에 있는 함수를 찾는 거야. 문제가 좀 달라. 그렇지. 둘 다 시간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fx 집어넣어볼게. 얘는 h라는 함수 안에 fx가 x 더하기 2거든. 얘를 집어넣었더니 gx 3x 더하기 1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지. 그치?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항상 치환을 푸면 돼. 치환. 그러니까 요 알맹이 얘를 하나의 문자 t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 거니까. 그럼 여기서 x는 뭐가 되냐면 t 빼기 2가 되지? 여기다 얘를 집어넣어. 그러면 ht가 나오지. ht는 3에 t 빼기 2가 될 거고 플러스 1 돼서 3t의 마이너스 5가 되겠어. 이게 바로 h의 t가 된다. 이렇게. 함수에서 얘들아 문자의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야. t가 들어갔을 때 걔를 3배 한 다음에 5배래. 그럼 내가 얘를 임의로 x가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 3x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문자의 종류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관계식이야. t가 들어가면 걔를 3배 한 다음에 5배래. 이 얘기잖아. 2번 답이 나왔지. 할 수 있겠니? 1번과 2번을 비교하는 거야. 얘가 차이점이 있어. 1번은 알맹이 함수 찾는 거. 2번은 밖에 있는 함수 찾는 거. 밖에 있는 함수 찾을 때는 치환을 하는 거고 알맹이 찾을 때는 그냥 정직하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 좀 차이점이 있지.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12번 봅시다. 요거 하고 좀 쉬는 시간 줄게. 그리고 필수예제 13번은 이게 심화 단계거든. 요거는 우리가 여름방학 때 이외독 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 필수예제 13번은 이거만 하는데도 1시간 걸려. 그치? 우리는 오늘 목표가 역함수를 어떻게든 끝내는 게 목표다 보니까 함수까지 거의 공수는 유무리 함수는 내용이 별로 없어. 어차피 여기 역함수까지가 주 내용이고 뒷부분은 우리가 또 할 기회가 있으니까 필수에 12번 가볼게. 요거 하고 잠깐 끊었다 합시다. 좀 집중 좀 하시고 근데 추론 문제야. 필수 예제 12번 유형 12번이지. 지금 fx가 x 더하기 1 이런 관계 있을 때 여기 요 기호의 약속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f의 이건 1제곱이 아니야. f 1제곱이 아니라 f의 1은 그냥 f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f의 n 더하기 1 얘는 f 합성 fn이래.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거지. 그럴 때 지금 문제는 f10에 a 얘가 30이 나온대. 얘를 만족하는 a 값 구해봐라 이거야. 이런 문제는 항상 뭐냐면 규칙성 찾기야. 규칙성이 나올 때까지 줄줄이 대입하면 돼. 그러면 봅시다. f10의 a를 구할 거야. 그럼 우리 뭐부터 해야 돼? f1의 a부터. 얘들아 f1의 a는 얘를 따라가야 되지. f1의 a는 뭐와 같아? fa와 같아. 맞잖아. 문제에서 지금 약속한 대로. 그러면
fx가 약속이 이렇게 돼 있지? 어떤 x가 들어가면 걔한테 1 더하라 이거야. 그럼 a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뭐가 된다? a 더하기 1이 되겠지. 되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f2의 a 볼까? f2의 a를 볼 건데 얘는 얘를 봐야 되지. n 대신 1을 집어넣어봐. n 대신 1을 집어넣으면 f2는 f라는 함수 안에 f1이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 f라는 함수 안에 f1의 a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구해놨잖아. 얘가 a 플러스 1이니까 얘는 a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로 나오겠어? f의 약속은 x가 들어가면 x에다 1 더하라 이거니까 얘는 a 플러스 1에다가 1 더하니까 a 플러스 2가 되지. 되니?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느낌이 오지 않아? 봐봐. f1이 얘야. f2가 얘야.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그러면 f3의 a는 f 안에 f2의 a가 되겠지. 근데 f2의 a는 또 구해놨잖아. a 플러스 1이라고. 얘는 a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는 a 플러스 3이 되겠지. 아, 이 확신을 얻었어 이제. 그치? f1이 요놈이야. f2가 얘야. f3이 얘야. 그럼 f10은 뭐가 돼? f10에 a는 a 더하기 10이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 30이 됐으면 좋겠다. A 얼마야? 20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니? 되니? 추론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 노가다. 줄줄이 대입만 해가지고 규칙을 발견을 해내시면 된다. 이거야. 그럼 잠깐 끌었다가 역함수를 좀 보도록 할게. 얘는 어디를 이렇게 맨날 이렇게